기원전 15세기 고대 문명에서 하나의 계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목돈을 맡기면 집에 살 수 있다. 이 계약은 수천 년 동안 여러 나라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계약이 살아있는 나라는 두 곳뿐입니다. 남미의 볼리비아, 그리고 한국. 볼리비아에서는 임대 시장의 3.5%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는 40%입니다. 수백조 원이 이 구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와 놀랍도록 닮은 사건이 있습니다. 1920년 보스턴. 한 남자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줬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을 따서 폰지 사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88년 후 뉴욕. 내부 고발자가 5번 신고했습니다. 30개의 증거를 냈습니다. 감독기관은 16년간 무시했습니다. 65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스필버그도 속았고 노벨상 수상자도 속았습니다. 같은 구조였습니다. 2022년 한국. 빌라왕 12명이 만채의 보증금을 돌려막고 있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인천에서는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세는 사기가 아닙니다. 이 제도가 모두에게 이익이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이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전세를 만들었고 무엇이 전세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오늘 그 구조를 추적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2015년 국토연구원 김진유 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볼리비아에 안티크레티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맡기고 집에 삽니다. 계약 기간 2년, 한국 전세와 구조가 같습니다. 기원전 15세기 고대 문명에서도 비슷한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임대 시장의 3.5%입니다. 한국 전세는 40%입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커졌을까요? 혹시 한국인이 서로를 많이 믿어서 OECD 대인 신뢰도를 보겠습니다. 타인을 신뢰한다고 답한 한국인 26.6%입니다. OECD 평균 36%에 한참 못 미칩니다. 35개국 중 23위, 하위권입니다. 한국인은 서로를 특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수억 원을 맡깁니다. 신뢰가 아니라면 뭘까요? 답은 금리입니다. 1965년 한국 정기예금 금리가 30%였습니다. 1970년대 22%, 80년대에도 15%였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리 15%, 집주인이 전세금 1억 원을 받습니다. 은행에 넣습니다. 연 1,500만 원, 월 125만 원입니다. 같은 집을 월세로 놓으면 8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전세가 월세보다 돈이 됩니다. 세입자 입장. 목돈만 맡기면 매달 내는 돈 0원입니다. 나갈 때 원금 전액 돌려받습니다. 집주인도 이득, 세입자도 이득,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내시균형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도 이 구조를 바꿀 이유가 없는 상태. 여기에 한 가지 더, 당시 은행은 기업에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서민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세금이 사실상 유일한 민간 주택금융이었습니다. 볼리비아도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고금리의 금융이 미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일본은 고금리 시대가 있었지만 주택금융이 일찍 발달했습니다. 대출로 집을 살 수 있었으니 전세가 필요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전세가 만들어진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 높은 금리, 그리고 빌릴 곳이 없는 서민. 이제 핵심입니다. 전세를 만든 2가지 조건, 높은 금리와 대출 불가. 2026년 현재 둘 다 사라졌습니다. 기준금리 2.75%, 주택담보대출 보편화, 전세를 만든 전제 조건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금리 1%일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세금 1억 원, 은행에 넣으면 연 100만 원, 월 8만 원입니다. 15% 시대에 월 125만 원과 비교해 보십시오. 집주인에게 전세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전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자 수익으로 전세를 운용하던 시대가 끝나자 시세 차익으로 전세를 운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갭 투자입니다.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 여기서 앞서 말한 사건들이 연결됩니다. 1920년 찰스 폰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구조가 같습니다. 2008년 매도프,
연 10%에서 12%의 수익이 나는 동안 37개국 수천 명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5번 신고하고 30개 증거를 냈는데도 SEC는 16년간 무시했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시스템을 의심하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에는 갭 투자자도 이익, 세입자도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급등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빌라왕 12명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보유주택 만채, 인천에서는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규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에 만들어졌지만 2년 뒤에 사태가 터졌습니다. SEC는 16년간 매도풀을 못 잡았습니다. 전세를 지탱하던 경제적 조건이 바뀌었는데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21년 43.1%, 2022년 45.6%, 2023년 54.6%, 이 해에 월세가 전세를 역전했습니다. 2024년 55.9%, 2025년 59.2%, 2026년 1월 66.8% 역대 최고입니다. 4년 만에 21.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전세 거래 3건 중 1건만 남은 겁니다. 거래량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월세 거래 16만 9천 건, 전년 대비 42.5% 증가, 전세 거래 8만 4천 건, 전년 대비 3.6% 감소, 월세가 전세의 2배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도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 경우입니다. 2020년 약 6천억 원, 2021년 약 5,800억 원, 2022년 2조 5천억 원, 2023년 4조 3천억 원, 5년 합계 11조 원이 넘습니다. 11조 원, 이 돈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1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이미 전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빌라 월세 비중 70% 돌파, 오피스텔 월세 비중도 70%에 가깝습니다. 전세 사기 후폭풍입니다.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을까요? 첫째, 금리. 고금리 시대에 집주인에게 이익이었던 전세가 저금리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계산한 대로입니다. 둘째, 금융. 주택담보대출이 보편화되면서 전세금이 민간금융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은행에서 빌리면 됩니다. 셋째, 전세 사기.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부 규제. 전세대출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시장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주택 월세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5가지 이유, 이 중 금리와 금융은 전세가 태어난 조건이 사라진 것이고 나머지는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세가 돌아오려면 금리가 다시 15%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사라져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세를 만든 2가지 조건, 고금리와 금융 미발달. 이 조건은 개발도상국의 특징입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전세 매물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전세 상승률 전망은 4.7%입니다. 집값 상승률 2%보다 높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아직 남아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전세가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장의 3.5%. 한국 전세의 미래가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수백조 원 규모의 주류 시장은 아닌 세상. 매도프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그의 펀드에서 수익이 나는 동안 아무도 구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전세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 밑에 조건은 이미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세는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금리 30%의 시대에, 은행 대출이 없던 시대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그 균형을 만든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금리는 2%대로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은 보편화됐습니다. 균형의 전제가 바뀌었는데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2022년 빌라왕 사태입니다. 1920년 폰지와 2008년 매도프가 보여준 것처럼 조건이 바뀐 구조는 결국 무너집니다. 지금 전세 시장의 숫자가 말해줍니다. 월세 비중 66.8%, 전세 거래 3건 중 1건, 운영한 보증사고 11조 원, 전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원전 15세기에 만들어진 계약, 수천 년 동안 여러 문명에서 쓰이다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전세는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뀌면 당연했던 것도 바뀝니다. 전세가 그랬고 다른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널은 그 조건을 추적합니다. 경제가 만든 사건, 사건이 드러낸 경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경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